송구하지만 분위기 바꿔볼게요. 김상희? 지금 이름 석자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담하면서 누구지? 우리 옆집 사람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럴 거예요. 지금 누굴까요? 김상희 씨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정말 오랜만에 무대로 일단 모신 사람이 바로 현역가왕 수혜 우승자 박서진 씨입니다. 어머나. 내 인생의 귀인이다라면서 무대로 모셨다고 하는데요. 어허. 박서진 씨가 뭐 지금이야 뭐 너무너무 잘 나가지만 그렇죠. 과거에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던 신인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20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거의 4년 동안 이제 길거리 공연을 전전하면서 세상에. 방송을 할 기회가 좀 그런 어려웠다고 때가 있었어요, 합니다. 박서진 씨가. 네, 그런데 이런 박서진 씨를 무대, 그러니까 방송에 딱 출연할 수 있게 해준 도움을 준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귀인이다라고 아하. 한 건데요. 네. 박서진 씨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 바로 가수 김상희 씨입니다. 어머나! 이름 듣고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8시 동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갔나 근심하여 괜찮아 힘을 내 다시 일어서면 돼 살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잖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 세상사 오뜨기처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사는 건 다 그렇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대박 사건 반가운 김상희 씨인데 감독님 크게 한번 화면 크게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서 연령대 출연자분 연령대 액면가가 나옵니다. 김상희 씨의 과거 모습 나오니까 정확히 세 분이 만면에 이 아주 큰 웃음을 지으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최진정 변호사님, 하정현 변호사님 세 분은 아주 아빠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그렇게 반가웠습니까, 하정현 변호사님? 제가 어렸을 때 네. 김상희 씨가 TV만 틀면 나왔었습니다. 진짜예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어머나. 그러니까 가수로서도 탑스타인데 TV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능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다 스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친한 분 같은 내적 친근함이 그래도 웃으셨군요. 있는데. 네. 근데 김상희 씨가 지금 데뷔 64년 차에 어머나. 지금 82세인데. 어머나, 진짜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뵀거든요. 엄청 젊으십니다. 어머나. 진짜 이제 덕담이 아니라 진짜로 젊으십니다. 이야. 그런데 그 김상희 씨가 수식어가 많거든요. 네. 많은 수식어 중에서 네. 대표적인 수식어 중에 하나가 여성 학사 가수 1호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원래 이제 김상희 씨가 서울 풍문여고에서 전교 1등을 도맡을 정도로 대박 사건. 수재였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희망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집안의 그 요구대로 고려대 법대에 진학을 했는데 대박 사건. 그 시절에 여성이 대학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61학번 동창이라고 합니다. 과는 다른데 학교 동창인데. 와, 진짜예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법대를 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뭐 이제 법관이 되려니라고 네. 집안에서는 기대를 했을 텐데 집안의 기대와는 달리 가수가 된 거죠. 와.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니면서 가수가 됐다고 하니까 학사 가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퍼지면서 네. 그것도 아마 크게 인기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노래가 이제 데이트를 한 겁니다. 와. 대머리 총각 이 노래도 데이트를 하고 좀 정확히 해주세요. 몇 소절 해주세요. 몇 소절. 제가 음치라서 정확히 못합니다. 근데 또 네. 코스모스 한들 그 노래. 코스모스 피는 길 이런 노래들이 초대박을 치면서 엄청난 스타로 군림했었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고대 법대를 들어간 수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하니 집안에서 혹시 반대가 심하라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노래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KBS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기에 네. 노래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건데 지원할 때 약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동시에 이제 지원하는 전속 가수 부문에 체크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가수 부분에 본인이 지원한 결과 또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거죠. 와.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님이 역시나 법관돼야지 왜 가수가 되냐 열렬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고요. 아하. 하지만 가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이나 학교에서는 모두 이 사실을 숨기며 수년간 얼굴 없는 가수로 지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문제는 그러다가 아까 들으신 대머리 총각이 완전한 흥행을 하면서 아하.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집에서도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겠네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전 국민적인 가수가 되다 보니 이 엄청 아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주로 대통령과 인연이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느껴서 네. 이 김상희 씨 보고 아 성깔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건지 인연이 궁금하죠. 네. 직접 김상희 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서는 영빈관이라고 그런 모임 있어요. 네. 근데 날더러 사회를 보래. 그 차지철 씨가 와요. 날 좀 보자고 그러더니 절대로 대통령의 약점 같은 건 얘기를 하지 말고 약점이 뭔데요? 그랬더니 키. 키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알았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돌아갔는데 또 해. 자꾸 하면은요, 저 해요. 한 번만 얘기를 하니까 가다가 말고 미심쩍으니까 또 돌아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했어요. 괜히 박통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픽 웃었더니 이렇게 웃으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는 꼭 어디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확인을 하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김종필 씨 앉아있고 김종필 씨는 친하거든. 그러더니 날 이러고 쳐다보더니 아주 이상한 이렇게 삼각형 눈으로 왜 그러니 너 또 오늘 이런 식이야. 최유주 씨는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거든. 근데 키가 요만밖에 안 하거든. 근데 각하는 높은 구두 안 신잖아요. 누가 더 큰가? 그랬더니 그냥 어이 알았어 벌떡 일어나서 키 한번 재보자고. 그때는 진짜 아 내가 잘해야지 큰일 나겠다 싶어. 1cm가 더 큽니다. 어때요?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아니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 진짜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저 상황에서 아니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하지 말라 했는데 저걸 대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키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1cm가 더 컸길래 망정이지 쟀는데 작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와. 현장에서 저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건데 키가 크시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저희. 네. 아, 그랬어요? 예. 네. 근데 그 이제 저 일이 있고 나서 저 1cm 크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서야 뒤늦게 현실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차지철 실장님이 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했구나 돌돌돌돌 큰일 났다 이제 무서웠다는 거예요. 네. 무서워져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경내에 숨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또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오. 김상희 씨 어딨냐고 그러니까 김상희 씨가 말을 막 한다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깡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딨냐고 찾아서 네. 금일봉을 주면서 뭐 귀여운 의미로 불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금일봉을 주면서 내가 1cm 더 큰 거 맞지라고 확인을 하면서 네. 직접 발에다 줬다는 거예요. 오.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박 대통령 생각에 내가 이렇게 직접 용서했다는 액션을 공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그렇죠. 과잉충성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고 네. 김종필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나중에 김상희 씨한테 그날 키 얘기할 때 내가 등에서 진땀이 좔좔 그렇겠네요. 흘렀다.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희 씨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됐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게 최고의 권부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건데 네. 70년대 그랬는데 80년대가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TV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잘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김상희 씨의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이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도 뭐 김상희 씨 하면 여러 가지 막 추억도 떠오를 텐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상희 씨 방금 이제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하고 얘기도 나누고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원래 방송국 PD였어요. 방송국 PD였는데 유훈근 PD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정치인 김대중, 네. 얼마나 그 당시 잘 아시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네.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시에는 이제 야당의 지도자였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의 대표를 할 때 공보 비서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아하. 아니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뭐 차지철 경호시장이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희 씨도 자연스럽게 같이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아하. 그 핍박이라는 게 뭐냐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사찰도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가수 활동도 일전할 수가 없었고 관계기관부터 사찰도 있었다고 감시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가족들 모두가 이제 어머나, 감시를 당하는 거죠. 세상에. 이 얘기 김상희 씨가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참 허망하대 매일 가던 데를 못 가고 네. 만나는 사람 못 만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 되고 힘들어요 많이. 미국으로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 남편 보니까 뭐 할 말이 하나도 없대. 제가 좀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편편했으면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를 찾아서라도 무슨 짓을 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때때 맞춰서 무슨 일이 하나씩 생기니까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세상에 어목했던 시절을 지금에서야 이제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님도 이제 김상희 씨 하면 여러 가지 뭐 이 얘기거리도 다 떠오르실 텐데 아니 그럼 가수 활동을 못 할 때는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법 때 나온 인텔리 그리고 그 학사 여가수 1호 그렇다 하더라도 출연을 못하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화여대 앞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숨겨진 얘기가 있는지 있었으면 저도 가서 햄버거 한번 좀 사 먹었을 네. 텐데요. 결국 남편을 원망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6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제 80평생인데 그러네요. 결혼하고 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을 정도의 인권부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것 그러겠네요.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가수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문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다 해금이 됐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그 활동했군요. 네. 저희 뭐 길거리에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백판 다 들을 수 있었던 그 다 모든 해금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면서 이 많은 분들의 어떤 친근한 의미를 주는 그런 가수로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저희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서일까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지금도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서 뭔가 깊은 울림을 많은 분들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